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카치 위스키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카치 위스키 분류가 위스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분류나 이런 이론 같은 거 여러분들 좀 다 좀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 스카치 위스키 분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스카치 위스키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이 스카치 위스키의 분류를 이해함으로써 거의 전 세계 모든 위스키를 좀 이해를 하기 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스카치 위스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위스키 이꼴 거의 스카치 위스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카치 위스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스키로서의 종주국 역할을도 하고 있고 위스키로 상징되는 게 바로 이 스카치 위스키죠. 그래서 새로 위스키를 만드는 전 세계 대부분의 증류소들이 이 스카치 위스키의 분류, 스카치 위스키를 모태로 해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스카치 위스키를 이해를 해야 어떻게 보면 모든 위스키를 이해할 수 있기 쉬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스카치 위스키의 분류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딱 5개. 스카치 위스키는 2009년에 만든 규정에 의해서 총 5개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5개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사실 두세 개만 알아도 위스키를 이해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규정 여기 그냥 하나 띄워봤는데 이거는 진짜 스카치 위스키 어떻게 하죠? 이거 방향이 이렇게 요게 스카치 위스키 그 협회에서 직접 제가 따온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카치 위스키는 처음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이 두 가지의 조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세 가지 위스키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인데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딱 3가지 기준만 이해를 하면 돼요. 제가 여기 또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 스카치 위스키의 규정은 어떤 3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증류소의 단수냐 복수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방식에 따른 어떻게 보면 원료를 어떤 거 사용했냐 그리고 세 번째가 증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원료와 증류 방식에 의해서 일단 결정이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증류소 한 곳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복수에 여러 군데의 증류소에서 만들 원액을 섞었는지 요렇게 해서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싱글 몰트 위스키 설명을 드릴게요. 싱글 몰트 위스키는 먼저 증류소 한 곳에서만 만들어야 됩니다. 증류소 한 곳에서만 100% 몰트로만 만들어서 원료로 해서 단식 증류로 만든 위스키가 바로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로 들면 요런 맥켈란 같은 거 이런 맥켈란 같은 경우가 싱글 몰트 위스키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이런 싱글 몰트 위스키, 탈리스커, 이런 애들이 다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여기서 맥켈란이나 탈리스커나 맥켈란 이거 다 증류소입니다. 증류소 이름. 당연히 맥켈란 증류소 이름을 붙였으면 맥켈란에서만 만든 원액을 썼겠죠. 그럼 맥켈란에서만 만들었지만 어떤 걸로 만들었냐? 100% 몰트. 몰트란 그 일반 보리를 이제 물에 담궈서 건조시켜서 싹 틔워서 건조시켜서 만든 이제 발화된 보리입니다. 몰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엿기름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하면 메가라고 하죠. 이 메가 100%를 원료로 해서 위스키 중요한 게 뭐죠? 증류죠. 증류를 단식 증류로 해서 만들었을 때 바로 이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이름을 붙이고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규정에 들어갑니다. 네. 증류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단식 증류는 이 증류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증류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증류기에서 이 원료를 넣어서 이 증류를 해서 나오는 생산품이 딱 증류가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위스키에서 워시를 만들어서 맥주 같은 거죠. 맥주 같은 워시를 아까 말씀드린 100% 보리로
워시를 만들면 한 7, 8% 정도의 맥주라고 할게요. 맥주 같은 게 나옵니다. 이 맥주를 단식 증류기에 넣어서 한 번 증류, 단식 증류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 증류를 하면 약 20%의 로우 와인이 나오고, 20%짜리를 한 번 더 증류해서 약 70%의 스피릿이 나오는데, 이 70%의 스피릿으로 만드는 게 바로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류소도 다 두 번씩만 증류를 하죠. 얘네들 다 두 번 증류한 거예요. 근데 간혹 뭐 세 번 증류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기 로우랜드의 오큰토션이나 그리고 뭐 스프링뱅크, 캠벨타운 스프링뱅크에서 만드는 헤이즐번 같은 것도 세 번을 증류를 하죠. 이 증류 횟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단식 증류기로만 이용하면은 네 번, 세 번 해도 싱글 몰트 위스키에 들어갑니다. 뭐 예로 브루잉라딕 증류소에서는 가끔씩 네 번 증류한 위스키를 출시를 하기도 해요. 이 네 번 증류, 그러니까 두 번 했을 때 제가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세 번 하면 80% 정도 되고, 네 번 하면 거의 한 90%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이 증류를 근데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증류를 많이 한다고 뭐 이게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두 번 증류를 하고요. 가끔 이렇게 뭐 개성을 살린다거나 특별한 좀 이런 에디션으로 네 번 하는 경우가 있죠. 증류를 뭐 단식으로 무한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단식 증류기로는 알코올 도수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스카치 위스키의 규정에 의하면은 94.8도 이하로 증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단식 증류기로는 사실 100번, 1000번을 해도 94.8을 넘길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횟수에 제한은 두지 않고 이렇게 단식 증류로만 했을 때 싱글 몰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싱글 그레인입니다. 싱글 그레인은 사실 싱글 몰트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싱글 그레인은 뭐 싱글 몰트를 이해하셨으면 간단합니다. 일단 똑같이 하나의 증류소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원료가 좀 차이가 있죠. 원료는 아까 싱글 몰트는 100% 몰트였잖아요. 근데 이 싱글 그레인은 그레인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곡물이죠. 곡물을 이용하는데 몰트 외에 다른 곡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몰트를 사실 사용 안 해도 되지만은 뭐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이 몰트 그레인 위스키에서는 이 원료를 10%의 메가 몰트죠. 10%의 몰트와 90%의 그레인, 그러니까 90%의 밀을 씁니다. 위트, 밀이죠. 90%의 밀과 10%의 몰트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원료를 사용해서 증류 방식이 다릅니다. 싱글 몰트랑 단식 증류가 아닌 연속식 증류라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연속식 증류를 사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연속식 증류는 이 단식 증류를 아까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수천 회를 압축시켜서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뭐 10%의 몰트와 90%의 밀을 이용한 원료로 똑같이 맥즙을 만들어요. 한 뭐 7, 8도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맥주를 그레인 위스키를 만드는 연속식 증류기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넣으면은 한 번에 나오는 이 스피릿이 거의 한 94% 정도, 90% 초중반에 정말 순도 높은 고도수의 스피릿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속식 증류 안에는 이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 단식 증류 역할을 하는 조그만한 증류기 같은 이 환류를 시키는 작용을 하는 증류기들이 촘촘히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증류를 하면서 올라가고 증류가 되면서 올라가고 결국 정말 순도 높은 알코올, 순도 높은 스피릿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인 위스키를 만드는 연속식 증류기의 장점은 정말 간단하게 쉽게 고도수의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단가가 워낙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료에서 이제 뭐 사실 옥수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곡물도 사용할 수 있지만 스카치 위스키에서는 대부분 밀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밀을 사용하는데 몰트에 비해서 밀이 훨씬 저렴합니다. 거기다 밀은 발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발화시킬 필요 없이 그 밀 그 상태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몰트에 비해서는 엄청 저렴하죠. 이 몰트 10 그러면은 밀 100%로 하면 되지 왜 몰트 10%를 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스카치 위스키에서는 효소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천연 성분으로 이제 효소의 도움을 얻어서 밀도 당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10%의 몰트가 효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트가 갖고 있는 효소로 인해서 90%의 밀을 당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 때 스카치 위스키에서는 한 10% 정도의 몰트와 90%의 밀을 외우시면 돼요. 밀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료도 저렴하고 생산하는 것도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그레인 위스키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싸면 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1번 맛이 좀 떨어집니다. 원료 자체도 밀이 그렇게 몰트에 비해서는 맛있는 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단식 증류로 한다고 해도 크게 맛있지 않은 술이 바로 밀로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연속식 증류를 사용을 하고 연속식 증류가 쉽게 알코올을 뽑아낼 수 있지만은 증류 횟수가 많아지고 순도 높은 알코올을 얻을수록 원료가 갖고 있는 맛은 떨어집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밀을 사용하는 거예요. 원료 자체가 밀은 별로 맛이 없기 때문에 연속식 증류를 해서 오히려 좀 깔끔하고 더 장점이 돼서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밀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싱글 그레인 위스키고요. 싱글 그레인 위스키는 사실 제품화 되는 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싱글 그레인 위스키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이거 보시면은 25년 숙성 싱글 그레인 이건 위스키입니다. 이건 노스 브리티시라는 옛날에 페이머스 그라우스 같은 거 들어가는 증류소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쉐리 버세 25년 동안 숙성한 싱글 그레인 위스키예요. 특이하죠? 요런 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상품화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물고요. 사실 싱글 그레인 위스키가 드문드문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로크로본드에서 나온 싱글 그레인 위스키인데 이렇게 있긴 하지만 사실 쉽게 보기가 어렵죠. 그나마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디아지오에서 이제 싱글 그레인 위스키를 대대적으로 밀었죠. 헤이그 클럽. 마침 헤이그 클럽이 있었는데 내가 있습니다. 요 헤이그 클럽. 요 헤이그 클럽이 대표적인 싱글 그레인 위스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건 카메론 브릿지라는 디아지오의 그레인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에서 나온 싱글 그레인 위스키입니다. 제가 그레인 위스키 아까 저렴하게 대량 생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엄청 비싸게 출시됐습니다. 국내가가 아마 88,000원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망했죠. 개망했죠. 이거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합니다. 이런 게 성공할 리가 없죠.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백컴 갖다 써도 맛없고 비싼 위스키는 안 팔립니다. 네, 그레인 위스키. 근데 이 그레인 위스키가 사실 그래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게 잘 팔리면은 정말 좋아요. 이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이건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요게 잘 팔리면 이 만드는 입장에서는 정말 돈 버는 건데 이 맛이 없어서 팔리기가 쉽지 않죠. 네. 자, 그러면은 대충 그레인 위스키까지 또 알아봤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 다음이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데 다음은 이 싱글 몰트와 각도가 어떻게 되냐? 이 싱글 몰트와 싱글 그레인을 섞어서 만든 바로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블렌디드 위스키. 이거는 뭔지 벌써 말씀드릴게요. 요런 거. 시바스 리갈에서 나오는 이 로얄 샬루트나 조니 워커, 발렌타인 요런 애들이 다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분류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 블렌디드 위스키는 이 싱글 몰트와 이 싱글 그레인 굳이 싱글 붙일 필요 없죠.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들면은
바로 요 블렌디드 위스키가 나옵니다. 이 블렌디드 위스키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뭐 전체 생산량이나 판매량에는 거의 8, 90%가 바로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블렌디드 위스키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스키의 이 시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연속식 증류기가 발명되고 이 그레인 위스키가 나오면서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위스키가. 그 전에 싱글 몰트 위스키는 사실 뭐 대량 생산이 거의 힘들었어요. 단식 증류가 쉽지도 않고 뭐 몰팅이나 이런 게 과정이 굉장히 옛날에 어려웠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지금처럼 불가능했는데 이 그레인 위스키가 나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근데 그레인 위스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점 맛이 없다. 대량 생산 가능하고 저렴하지만 그레인 위스키는 맛이 없다. 그래서 바로 이 몰트 위스키와 섞게 됩니다. 몰트 위스키와 섞으면서 어느 정도 맛도 좋고 대량 생산 가능하게 저렴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블렌디드 위스키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블렌디드 위스키가 정말 전 세계를 사로잡고 휩쓸면서 우리가 위스키를 먹게 된 것이죠. 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세 개 중에 싱글 그레인 위스키는 사실 별 잘 보기도 힘들고 이렇게 먹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싱글 몰트랑 이 블렌디드 위스키가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위스키의 99.9%가 거의 다 요 싱글 몰트와 블렌디드 위스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세 개 설명해드린 것 중에 이 두 가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싱글 몰트 위스키가 있고 싱글 몰트 위스키는 이 하나의 증류소에서 몰트 100%로 단식 증류해서 만드는 거. 그럼 이 블렌디드 위스키는 뭐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밀이 대부분인 원료로 해서 연속식 증류로 대량 생산한 거에 싱글 몰트 위스키를 섞으면은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장점을 다 갖고 있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나온다는 게 핵심이고요. 자, 요 세 가지가 사실 거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거의 뭐 다 아셨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스카치 위스키에서는 5개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2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뭐 쉬워요. 너무 쉬워요. 처음에 설명된 이제 싱글 몰트 있죠. 싱글 몰트. 근데 싱글 몰트가 이 2개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섞어요. 짠. 이 2가지를 섞으면은 블렌디드 몰트라는 하나의 또 다른 분류가 나옵니다. 이 블렌디드 몰트는 뭐 이것도 예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그나마 잘 아실 요 조니워커 그린입니다. 이 조니워커 그린도 뭐 몇 개죠? 한 5개 증류소를 섞어서 만든 몰트 위스키입니다. 근데 이런 몰트 위스키 증류소들을 섞어서 만든 게 이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입니다. 블렌디드 몰트 뭐 이런 그린도 있고 최근에 나온 제가 설명드린 쿠퍼도 이런 애들이 블렌디드 몰트예요. 100% 몰트지만 여러 증류소, 여러 곳에서 생산한 몰트를 섞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럼 이제 다음은 블렌디드 그레인입니다. 블렌디드 그레인 뭐 사실 설명 안 하셔도 알겠죠? 뭐 요런 복수의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들면 블렌디드 그레인은 정말 희귀해요. 우리나라에는 뭐 헤도니즘 정도 알려졌나요? 이건 블렌디드 그레인이에요. 이거 제가 특이해서 하나 구했는데 이건 카드네즈라는 독립병원에서 나온 블렌디드 그레인 여기 써있죠.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입니다. 블렌디드 그레인은 이렇게 2가지 이상의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들면 이렇게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스카치 위스키가 분류가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약간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예외가 있는 제품이 출시돼서 좀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생산 방식의 2가지의 생산 방식에 의해서 분류가 결정이 돼요. 원료와 증류 방식. 이 원료와 증류 방식이 이 2가지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싱글 몰트는 몰트랑 단식 증류잖아요. 그레인은 그레인과 연속식 증류. 근데 이렇게 세트로만 있는 애들이 크로스되면 어떻게 될까? 몰트인데
연속식 증류로 증류를 하면 과연 이건 몰트 위스키냐 그레인 위스키냐? 100% 몰트를 썼기 때문에 몰트 위스키일까요? 아니면 연속식 증류로 했으니까 그레인 위스키일까요? 근데 100% 몰트인데 그레인이 아니라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뭐 얼마 전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로크로먼드에서 나온 위스키입니다. 이 로크로먼드 위스키 이 증류소는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 수 있는 연속식 증류기와 몰트 위스키를 만들 수 있는 단식 증류기가 모두 갖고 있는 증류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네가 어떤 재밌는 걸 출시를 했냐면은 100% 몰트예요. 몰트로만 만들었는데 이 그레인 위스키를 만드는 방식은 연속식 증류기로 만든 위스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외죠. 과연 근데 얘는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 어떤 규정을 따랐을까요? 짠, 보이시나요? 싱글 그레인 위스키가 됐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원료와 생산 방식, 증류 방식이 충돌했을 때는 증류 방식을 우선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100% 몰트를 사용한 위스키지만 연속식 증류기로 증류했기 때문에 요 친구는 재밌게도 싱글 그레인 위스키가 되었습니다. 요런 뭐 예외를 제외하면 사실은 대부분 이 5가지가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스카치 위스키 5가지를 분류를 알아봤는데 이 5가지를 알면은 사실 모든 스카치 위스키를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라벨에 보면은 왜냐면은 다 써 있어요. 스카치 위스키라고 써 있고 어떤 분류에 의해서 만든 위스키인지 블렌디드 그레인 이렇게 써 있죠. 뭐 싱글 몰트 위스키도 보시면은 다 써 있습니다. 맥켈란, 스카치 위스키, 싱글 몰트 이렇게 이 라벨만 읽어도 이제 스카치 위스키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원료를 썼는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일본 위스키나 뭐 다른 뭐 스카치 위스키를 따르는 위스키들도 대부분 이런 스카치 위스키의 방식을 좀 따르기 때문에 이 기본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뭐 위스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카치 위스키의 5가지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한 잔 안 하고 가면 좀 섭섭하죠?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거 하나 먹어볼까요? 그레인 위스키입니다. 25년 숙성한 체리벗에서 25년 숙성한 그레인 위스키를 한번 맛볼게요. 노스 브리티시라는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에서 만들어졌고요. 무려 25년 숙성했습니다. 이게 25년 싱글 몰트면은 가격이 거기다 체리벗 숙성이면 가격이 정말 비싸겠죠? 근데 이건 그레인 위스키라서 뭐 물론 싸진 않습니다. 싸진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한번 맛을 볼게요. 향에서도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위스키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사실 향에서 몰트 위스키랑 그레인 위스키 정도는 눈 감고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몰트가 주는 원액의 이 원료의 맛과 밀에서 나오는 이 원료의 맛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프루티함이 떨어져요. 이 몰트 위스키는 이 스피릿 자체를 먹어봐도 무슨 비타민 갈아 먹은 것처럼 굉장히 상큼하고 신맛 이런 게 굉장히 큰데 이 그레인 위스키는 그런 맛보다는 뭐 밀이 대부분이겠죠. 이 그레인 위스키는 그런 프루티함보다는 되게 단맛이 강해요. 그리고 바디도 굉장히 가볍고 이 단맛이 참 뭐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약간 뭐 버번 위스키에서 옥수수에서 주는 원료의 맛이랑도 좀 가깝고 약간 럼 같은 그런 뭐 질감도 살짝 있어요. 네. 뭐 그래도 25년 동안 숙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막 스피릿 튀는 느낌이나 알코올의 그런 찌르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결코 25년 숙성한 다른 싱글 몰트 위스키와는
좀 차원이 다른 좀 가벼운 맛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밀이라는 원료에서 주는 특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25년 숙성한 그레인 위스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저기 25년 이상 숙성한 블렌디드 위스키에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도 25년 숙성하니까 어느 정도 먹을만 하기는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글 몰트 위스키 분류 5가지 기억해 두시고 싱글 몰트, 싱글 그레인, 섞은 게 블렌디드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